황정민 씨가 안고 싶다, 너무 귀여워서 라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작은 아니었다라고 밝혔지만 그 정황을 살펴보면 이게 정말 이성에게 한 말인 것 같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라는 사람도 있는데 굉장히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황정민 씨와 폭로녀 둘 중에 피해자는 과연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황정민 씨가 사실 사생팬에 가까운 여성이긴 했지만 결국 황정민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해석이 나온 이후로 많은 분들의 여론이 들쭉날쭉 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가 스토킹 피해자가 맞지만 왜 그 여성이 스토커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안아보고 싶다. 나도 너무 귀여워서 재미있는 이야기 야설로 써줘 등등 오해의 여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죠. 특히 첫 만남이 있었던 장소에 대해 황정민이 내가 혼자 와서 다행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황정민 씨 측은 팬들과 회식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회식을 하려면 몇 명이 오는지 인원 파악을 했어야 하지만 그런 대화조차 없었다. 해당 장소를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해서 회식을 하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결국 쌍방의 교감이 있었던 관계라고 엇갈린 주장을 펴며 법적 공방이 일어나게 된 이유라고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요, 팬과 스타로 만났지만 세 차례의 사적인 만남 중 육체적 스킨십 그리고 잠자리는 없었다.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셨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정민 씨가 사실적으로 많은 여론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요. 자, 이 엄청난 논란 속에 아내분의 이야기가 좀 주목이 됩니다. 사생활의 진실 공방 속에 황정민 씨는 요번에도 술 문제였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황정민 씨는 실제로 2년째 금주 중이다. 그건 아내 덕분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굉장히 눈길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나왔었던 발언들 중에 50세가 된 나에게 주는 선물로 이 담배를 끊었다. 근데 술을 더 마시게 되어서 술을 끊게 되었다. 아내 덕분에 금주를 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황정민 씨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번 황정민 씨의 사태에 소속사가 많은 입장 발표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그 소속사의 대표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황정민 씨의 아내분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은요, 결혼을 할 때부터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황정민 씨가 지금은 엄청난 대스타이지만 과거부터 대스타였던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었던 시기도 존재를 했었고, 이 과거에 찍었었던 사진들, 뭐 조승우 씨도 함께 나왔던 그야말로 연극을 하던 그 비슷한 지인들과 찍었던 사진들이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깡소주를 마시던 청춘 파란한 청년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황정민 씨가 스타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아내분의 내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실제로 황정민 씨가 했던 이야기를 보면 아내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다. 화제가 됐던 웨딩 화보도 내 아이디어다 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웨딩 화보거든요. 황정민 씨가 드레스를 입고 아내 되는 분이 오히려 턱시도를 입는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었고 황정민다운 웨딩 화보다 라면서 대중들과 팬분들에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장면인데 이것조차 황정민 씨 스스로의 아이디어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내 사랑꾼의 면모를 드러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 예능과 시상식 등에서 아내인 소속사 대표 김미애 대표를 향한 애정을 드러내온 바 있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아내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겠나. 삶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내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한테 손가락질 안 할 테니까. 오로지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결혼식 때 입은 건 아니고 결혼식 전에 스튜디오 사진을 찍는데 장난삼아 찍자라고 한 건 내 아이디어였다. 재밌지 않냐?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낄낄대면서 웃자고 한 거였다. 위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인터넷에 나온 건지는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두 사람이고 황정민 씨가 이 논란 사태가 커졌을 때 직접 법적 대응을 하고 이 내부적인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게 바로 소속사의 대표님인 김미혜 대표이자 아내 김미혜 씨였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황정민 씨가 불륜이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불륜녀와 합장을 해가지고 황정민 씨를 합동 공격을 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물게 만들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 김미애 씨가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데 어느 아내가 버젓이 지켜보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속사 연예인의 일이자 자신의 남편의 일인데 대표이자 아내로서 이번 불륜 의혹을 받는 사태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안 해봤을까요? 제가 볼 땐 웬만한 흥신소보다 더 디테일하게 조사하면 했지 대충 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이자 소속사 대표인 김미애 씨도 불륜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황정민 씨가 그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더불어서 이 아내에 대한 아내 바보의 모습은요,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보여준 바 있습니다. 2년 전 24년도 8월 달 언니네 산지직송 방송에서도 아내와 다정하게 영상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때 아내가 이런 발언을 해요. 거기에 카메라가 있네? 라고 궁금해하자 아, 카메라 있어요. 잘 때 카메라 계속 틀어놓는 거야. 그러자 아내가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겠다 야 라고 이야기를 하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배우자와의 통화가 아니라 정말 동료, 친구와 같은 그런 돈독한 사이임을 이 방송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내 되는 분도 춥냐라고 황정민 씨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사실 황정민 씨가 한참을 무언가 써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침에 눈 뜨자마자 편지를 쓴 건데 알고 보니 아내에 대한 연애 편지였던 겁니다. 뭐 윷놀이도 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소소한 자랑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아내에게 장문의 연애 편지를 작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에 대한 의심을 갖기가 정황상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헌신하듯 했었던 아내와 자신에게 연애 편지까지 적는 황정민 씨의 모습을 봐왔던 아내이자 소속사 대표인 김미애 씨 입장에서 만약 이번 폭로가 사실이라면 제가 볼 땐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폭로녀에 대한 주장이 조금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여성이 주장하는 스킨십, 그러니까 이건 불륜이었다 라고 말을 했었던 대목들에 대해 팬들은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황정민이 스킨십하고 애정해주면 그게 다 불륜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면서 보여준 게 바로 과거 이 강동원 씨와 함께 시사회에 섰었던 황정민 씨의 팬 미팅은 아니지만 팬 서비스 장면들입니다. 여성 팬인데 양 볼을 감싸기도 하고요. 강동원 씨와 세 사람이 함께 끌어안아주기도 하고요. 여성 팬들에게 과감하게 포옹을 해주며 이렇게 다독여주는 모습, 여성 팬과 신나게 셀카를 찍어주는 모습들, 여성 팬이라고 해서 이 황정민 씨가 막 상대를 안 한다거나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안아주면서 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이라고 황정민 씨의 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가 이런 모습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또는 황정민 씨의 이런 모습이 문제가 됐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작에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면 여성 얼굴에 이렇게 손으로 감싸주고 있는데 이것도 스킨십이고 추행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팬들 입장에서는 황정민 씨가
불륜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의 발언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 군휴가 나온 군인과도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들, 항상 팬들이 오면 어깨를 다독여주는 모습들. 자, 그러다 보니, 자, 지금 보면 제가 사진으로 살짝 보여드렸는데, 지금 현재 황정민 씨가 시사회를 했었던, 팬들과의 만남이 있었던 장소에 있었던 한 여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그 폭로녀 아니냐. 이건 제가 어디서 막 몰래 가져온 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당시 사진들 속의 장면입니다. 이 마스크라고 있는 이 여성, 황정민을 보러 옴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당시 때가 코로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자, 이 여성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모의 여성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게 바로 영화 교섭 때 이 많은 팬들과 함께 찍었었던 당시의 사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현빈 씨도 있고 황정민 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황정민 씨 근처에 유일하게 눈에 띄는 황정민 보러 옴이라는 플랜카드를 작성한 여성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었던 바로 이 여성과 동일 인물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현재의 상태예요.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시사회 때 모습도 공개가 되어져 있고, 또 쭉 내려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정민 씨의 모습이 보이고, 여기 우측에 똑같은 플랜카드로 황정민 보러 옴이라고 한 여성의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여성이 이번 폭로를 감행한 그 여성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얼굴 가리고 있는데 이 여성이 이 여성과 같은 여성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어찌됐건 팬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황정민 보러 옴 플랜카드와 그 당시 때 요 모습들이 공개된 당시의 자료들, 이걸 비교해가지고 지금 이 여성이 황정민 씨의 폭로를 주장한 불륜 폭로녀와 동일 인물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털이가 중요한 팩트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만약 이 여성이 맞다 하더라도 이 여성이 누구인지, 뭐 이름이 뭔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이 여성이 맞다면 황정민 씨와 항상 근처에 있었던 굉장한 열혈 팬이었다라는 건 팩트라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호프의 제작비 규모는요, 약 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 손익분기점도 굉장히 높은데요. 그것을 넘기려면 650만에서 700만 명의 관객이 동원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한 40% 정도 더 관객이 모여져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 이 황정민 씨의 논란이 터져버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급브레이크가 좀 걸린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일각에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가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의혹은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인 대응으로 결과를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는데, 어찌됐건 그래서인지 400만 관객 돌파의 소식에 함께 하고 있는 모습도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쉽지 않은 호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민 씨의 사생활 논란이 복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개봉 이후 100만 명의 관객 단위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4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성 팬과 사성 팬으로 의혹받고 있는 여성과의 녹취록, 음성, 그리고 데이트 관련 등등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겁니다. 양측의 주장이 나뉘다 보니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호프는 보통 영화가 한 달 정도 상영을 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비 규모가 굉장히 큰 호프 입장에서는 700만 명을 돌파해줘야 손해를 보지 않는데, 개봉 전 해외 선판매를 통해 부담을 조금은 덜어냈다곤 하지만 여전히 700만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배우 개인의 사생활 논란이 곧바로
작품의 흥행성패를 결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호프가 개봉 이후 작품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바탕으로 꾸준히 관객을 모아왔음에도 이번 작품 외적인 이슈가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여론과 홍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손익분기점이 높은 대작은 작은 변수 하나가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결론은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겠느냐 못 넘기겠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황정민 씨가 만약 호프가 엎어지게 된다면 어떤 위약금을 물어야 할까요? 만약 법원에서 황정민 씨가 패소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도가 이런 거죠. 호프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 채 상영이 종료가 되고 황정민 씨가 지금 이 여성과의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어 진짜 불륜 사실이 나중에라도 인정이 된다면 아마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그렇고 이런 영화에 출연하는 주연 배우들, 특히 CF에 등장하는 광고 모델들의 경우 작품과 제품의 광고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 굉장히 위약금이 셉니다. 그게 2배, 3배가 넘어요. 왜냐하면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막대한 돈을 주고 영화 촬영을 하여 주연 배우로 출연을 시키고 진짜 농담이었다면 더 큰 문제 아니냐. 상대방을 뻔히 일시키는 걸 알면서도 부추겼다라는 거죠. 기사에서처럼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 비용 보상이라도 하겠다라고 했다면 내가 당연히 여기서 뭘 수용하든 얘기하든 했을 거다. 왜 내가 물건 늘어지겠느냐?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범으로 내가 고소당할 일이 있느냐? 내가 황정민에게 쓴 돈이 더 많은데 저거 얼마 정산받자고 내가 물건 늘어지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어떻죠? 황정민 씨의 주장에 이 여성은 1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에 하나라도 황정민 씨의 주장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와, 그 여론의 후폭풍은 막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벌써 의견이 좀 나뉘고 있죠. 황정민 씨가 어찌됐건 어깨 동무도 하고 약간의 스킨십은 있었다라는 여성의 주장, 손도 잡지 않았다라는 황정민 씨의 주장, 추행죄로 접어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황정민 씨와의 사적인 만남, 연애에 관한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으로 황정민 씨의 이미지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나게 되고 그것은 곧 불륜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황정민 씨 입장에서도 법원에서 조속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황정민 배우가 일반적인 배우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주장한 황정민 씨의 소속사, 황정민 씨 본인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해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황정민 씨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명백히 갈리는 별도의 요소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화조차도 존폐가 흔들리게 된 거죠. 보통 한 달 정도 극장 상영이 된다고 했을 때 1일 관객 수가 10만 명도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3주 정도 더 상영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대충 어느 정도 숫자가 예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500만 관객을 못 채울 수도 있다. 근데 그것조차 손익분기점인 거예요. 엄청나게 흑자를 남기는 게 아닌 겁니다. 업계들 관계자 역시 주연 배우의 추문이 터졌고 영화 전개 자체가 흐릿하다라는 불호소문까지 나고 있어 500만을 확정할 수 없다. 그리고 설상가상 팬덤 내란까지 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각에선 이 여성이 평소 황정민 씨의 사상팬이었다라는 점이 입각하여 다른 여성 B씨를 이 A씨로 착각하고 저격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속사가 다급하게 공지를 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탑 연예인에게는요, 언사를 극도로 자중하는 일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남자 연예인에겐 이성 관련 추문, 금전 문제, 술, 약 문제가 불거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가 황정민 씨의 결백이 밝혀진다고 한들 이미 주변인들에게 적지 않은 파동이 갔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황정민 씨가 데뷔 33년 차에 잔뼈 굵은 업계 탑 배우이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이 황정민 씨가 굉장히 위태로워졌고, 황정민 씨가 출연한 영화 호프도 안 그래도 호불호가 나뉘던 영화였는데 이제는 손익분기점마저 넘기기 쉽지 않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아시겠지만 이 여성의 폭로는요, 굉장히 상세했습니다. 이렇게 나영석 PD 유튜브에 등장했을 때도 황정민 씨에 대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들 얘기 진짜 무지하게 팔아댄다. 하긴 고소장에도 올릴 때부터 알아봤다. 난 진짜 시기상 당신이 언급을 좀 조심할 줄 알았는데 머리 굴리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아들이 그렇게 소중하면 첫 번째 외간 여자 건드리지 말았어야 하고, 두 번째 네가 조절을 못해서 엮였다 하더라도 피해를 주지 말고 수습을 잘했어야 하며, 세 번째 어떻게 같은 여자를 통수를 몇 번이나 치고 환갑이 다 된 사람이 해결도 못하고 잠수를 탄 채 차단을 하고 난리를 치냐. 그래놓고 민사 책임이 불거질까봐 형사 선빵 고소를 치고 거기에 아들 이름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다. 진짜 가족이 중요하다면 애초에 엮이게 하면 안 되었다. 그냥 가족 바깥에 도피처 같은 것도 만드는 게 아니다. 도저히 당신이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고 당신이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왔는데 매번 이따위로 여자들을 망쳐가며 30년 무사고 사랑꾼 이미지를 덮어온 거냐. 그 신뢰를 담보로 이미지 팔아 광고 찍고 영화 찍고 하는 거지 않냐. 결국 또다시 엉뚱한 펜에 신상에 털렸다. 또 다른 인물을 지목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이 B씨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엉뚱한 사람의 신상을 털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인물, 두 번째 인물을 찾아 멈추지 않는 팬들의 폭로자 찾기가 빗발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2차 피해가 발생을